이번 사연은 시댁 농산물을 열심히 팔아줬더니 며느리에게 누명 씌운 시어머니에게 난리치고 사과를 받았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0년 되었고 남자아이 둘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래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우리 큰아이 돌잔치 때 돌잔치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양가 부모님 모시고 할까 물어봤는데 시부모님의 막말로 인해 양가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 각자 부모님과 따로 식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앞으로 사돈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따로 얘기하신 적도 있었어요. 돌잔치 비용을 아껴서 돌 스냅 옵션 좋은 걸로 찍어줬고 우리 세 식구가 짧게 해외여행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몇 주 지나서 시어머니 생신이라 시댁 가서 파티하고 우리 아이 돌도 미리 축하하는 자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저에게 네가 외동딸이라고 사람 간의 정을 모른다고 하시면서 마을회관에서 동네 어른들 모셔서 잔치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돌잔치 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마을회관이라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했죠. 안 그래도 우리 아이가 돌치레를 하는 건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고생하다가 장염 증세도 있어서 계속 설사하고 기운이 없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일주일 내내 전화하셔서 돌잔치 진짜로 안 할 거냐고 물어보셔서 안 한다고 했더니 그래도 그러면 서운하다면서 우리가 여기서 KTX 타면 불편하니까 같이 사는 시동생이 회사 일로 가끔 타고 다니는 1톤 트럭 타고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아이의 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매번 언제냐고 물어보셔서 대답해드리면 또 물으시고 우리 아이에게 1도 관심이 없는 듯한데 왜 그렇게 돌잔치에 목을 매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 부모는 우리인데 말이에요. 아무튼 돌잔치는 하지 않았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요. 아이 100일 때 저희 집에 오셨는데 현관을 발로 뻥뻥 차면서 빨리 문 열라고 소리소리 지르셔서 옆집에서 그 소리 들었을까봐 기겁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손도 안 씻고 아이 자는데 덥석 안으셔서 아이가 자다가 깨서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100일 잔치를 왜 집에서 하냐고 잔치를 크게 해야 좋지 않냐면서 타박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친정부모님이 옆에 계셔서 모든 광경을 다 보셨어요. 속상한 저희 부모님은 이때부터 저희 시부모님과 같이 만나는 것을 좀 꺼려 하셨습니다. 저는 경기도 남부에 살고 있고 시댁은 차로 3시간 걸리는 지역에 있어요. 앞에서는 시아버지에 대해서만 언급했는데 저희 시어머니 성격도 굉장히 이상한 분이십니다. 시댁은 농사를 짓고 계세요. 메론하우스, 벼, 고구마, 고추, 깨 등 두 분이 엄청 일을 많이 하세요. 특히 아버님이 농사일을 워낙 좋아하시고 체력이 좋고 일 욕심, 돈 욕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제 친구들에게 우리 시댁에서 이만큼 농사한다고 하면 다들 놀랍니다. 당장 일을 줄여야 한다고 30대 청년도 그렇게는 못한다고요. 결혼하고 첫 해는 시부모님이 보내주시는 것만 먹었는데 갈수록 농산물을 팔아달라고 하셨어요. 메론은 아예 업체에서 따고 포장하는 것까지 다 해서 시부모님은 재배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됐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이른 아침에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경매장으로 보낸 메론이 유찰이 됐다고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메론 100박스가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그대로 묶여 있다고 어머님 지역으로 다시 보낼 수는 없고 저희 보고 좀 팔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과일 가게 사장님께 사정을 말해서 그 사장님이 물건을 가져와서 밴드에 글을 올려서 메론 100박스를 완판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때 메론 100박스 못 팔았다면 손해가 얼마나 컸을지 지금도 아찔하네요. 한 번은 고구마를 팔아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수십 박스가 나왔는데 한 10박스가 남는다고 해서 마침 남편이랑 시댁에 갈 일이 있어서 고구마 10박스를 차에 싣고 왔어요. 시댁에 내려가면 제 지인들, 친구들에게 연락을 쭉 돌렸어요. 다행히 10박스를 다 팔 수 있게 되었고 추운 날씨 때문에 고구마가 얼까봐 택배로는 못 보내고 서울 시내를 동선 짜서 돌면서 직접 전달했습니다. 저 그때 감기가 심해서 목소리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힘들게 돌아다니며 전달하고 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추석이 되기 전에 고춧가루를 팔아달라는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팔아야 되는데요? 했더니 400근이 남았으니 알아서 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말했고 저희 엄마가 지인들에게 전화를 쭉 돌렸어요. 그래서 한 100근 주문을 받았어요. 한 근에 15,000원이었는데 어머님이 방앗간에 가서 고춧가루 시세를 듣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고춧가루 시세가 15,000원이 아니란다. 16,000원 받아야겠다 이러셔서 너무 난감했죠. 저희 엄마가 10분께 전화해서 어렵게 주문을 받은 것이었거든요. 한 근에 1,000원씩 더 받으려면 전화를 또 10통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우리가 내드리자 엄마가 손해볼 수는 없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만 원을 채워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고춧가루를 팔아달라고 전화가 와서 급하게 주문을 받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웃으시면서 야, 다 팔렸어. 올해는 고춧가루 없다고 해. 이러시더라고요. 언제는 주문받으라고 하더니 이틀 내내 전화 돌려서 주문받았더니 누가 왕창 샀다고 좋아하시면서 고춧가루 없다고 이야기하셔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또 언젠가는 미숫가루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지인들에게 조금씩 나눠줬더니 사 먹겠다고 해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서 주문을 했어요. 어머님은 좋아라 하셨고 한 근에 17,000원이라고 해서 어머님 이번에는 가격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제 지인들에게 17,000원이라고 할 거예요. 했더니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지인들에게 가격을 말해주고 주소를 받아서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방앗간에 갔는데 다른 할머니들은 18,000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17,000원씩 받으면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20근 주문받았거든요. 지난번 고춧가루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서 이번에도 저희가 가격을 채워서 이체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 엄청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시고 생산하는 농산물 품질도 좋아요. 팔고 나서 욕먹은 적은 없습니다. 대신 제가 골치가 좀 아프고 신경 쓰이는 것 뿐이죠. 부모님이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저희 집과 사정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참깨 10마리 남았는데 팔아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참기름을 짜주시는 것을 먹어만 봤지 깨를 사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5, 60대 어머님들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깨를 한 말씩 사서 직접 기름을 짜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한 말을 사면 참기름 몇 병이 나오고 몇 대가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또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한 말은 10대다. 그러면 참기름이 몇 병 나오냐고 물었더니 모른대요. 아, 진짜. 그러면 어떻게 팔 수가 있겠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래도 팔아달래요. 다행히도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원장님께서 깨를 팔아주신다고 해서 그분 댁에 가서 깨를 전달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고생하시는 만큼 시세대로 받으셔야 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중간에 가격을 올리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제 입장이 너무 난처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친구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농사 지은 거 팔아달라는 게 부담이 돼서 아예 농협에 싸게 팔아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다는 거 처음 알았네요. 저희 시부모님 농산물은 품질이 좋다고 가격을 후하게 쳐주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산지에서 직접 사 먹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고 시부모님은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가격을 다 받아야겠다고 하시니 도시에서 자란 저로서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중간에서 팔아달라고 전화하시는 거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주시는 거 맛있게 먹는 것까지 하고 싶은데 시부모님이 애써 일하신 농산물 제 값에 팔리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눈 상태가 안 좋아져서 아버님이 사시는 지역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눈이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서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아버님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상태라 불안하다고 시어머니도 같이 오셨죠. 남편은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녀왔고 동서는 어머님께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한정식집에 가서 저 동서 어머님 이렇게 셋이 식사를 맛있게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제가 KTX역에 모셔다 드린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차표 시간을 더 앞당겨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니 일찍 도착해서 깨씨를 뿌리면 딱 좋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이번에 눈 상태가 좋지 않아 벼농사 준비한 것도 이웃집에 거의 다 줘서 수입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밭농사는 조금씩 하시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차표를 다시 변경했어요. 남편은 다음날 아침에 같이 나갈 준비를 하면서 엄마, 왜 차 시간을 앞당겼어요? 했더니 큰 며느리가 우리 일찍 가라고 바꿔버렸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안방에서 문 닫고 아이랑 누워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차표를 바꾸라고 해서 바꾼 건데 촌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 아들이 뭐라고 할까봐 제 탓을 하신 것 같았어요. 저 그때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2박 3일간 시부모님 식사 신경 써서 차려드리고 이부자리 다 빨아서 펴드리고 용돈도 드렸는데 며느리가 우리를 빨리 내쫓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다니 시어머니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른 새벽에 집에 가시는 거라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남편이 집에 와서 저를 보더니 너무 수고했다면서 백화점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남편은 시부모님이 오시면 제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쁜 말도 꼭 해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이 깨 씹는다고 표 바꿔달라고 한 건데 며느리가 새벽부터 가라고 등 떠민 것처럼 말하시더라. 나는 너무 억울하다 했더니 어머님과 통화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고 어머님은 집에 잘 도착했다고 저에게 수고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어요. 어머님, 서울로 병원 다니시는 거 힘드신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저도 시부모님이 오신다고 하면 엄청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차표는 어머님이 깨씹는다고 미리 앞당겨 달라고 하셨는데 며느리가 시간 바꾸라고 해서 일찍 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안방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제가 못 들을 줄 아셨죠? 문 하나 사이로 며느리를 나쁜 년으로 몰아가다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2박 3일간 불편함 없이 잘 지내시도록 노력했는데 저를 모함하고 가셔서 정말 속상했어요. 결혼 생활 20년 하면서 어머님, 아버님이 막말하신 거 흘려듣고 농산물 팔아달라고 하면 변덕 부리셔도 다 이해하고 제 선에서 수습했는데 어머님의 못된 성품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후년이면 이제 팔순이 되는데 어머님 마음을 좀 곱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일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은 우리가 깨농사한다고 하면 아들이 무리한다고 속상해할까봐 그 얘기는 쏙 뺐다고 네가 듣고 있을 줄 몰랐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앞으로 병원 다니시려면 계속 저희 집에서 주무셔야 되는데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다시는 참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거짓말한 거 우리 큰애가 방에서 다 들었대요. 할머니 진짜 이상하다고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엄청 잘하던데 엄마 속상하겠다고 하면서 제 어깨 두드려주고 학교 갔어요. 뭐라고 달래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하셨고 남편도 엄마, 땡땡이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마요. 우리가 엄마 아버지 잘 모시려고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면서 왜 잘하는 며느리를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요. 나도 회사 연차 내고 엄마 아버지 병원 다니는 거 힘들어도 자식이니까 당연히 하고 있어요. 엄마, 말 좀 예쁘게 해줘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 잘해드릴 수 있어요.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무리일 것 같아요. 쓰고 보니 제가 좀 아량이 부족한 며느리 같기도 하네요. 시골 어르신을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 건데 암튼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쓰니님이 참아준 것만으로도 쓰니님이 선한 분인 것 같은데요. 얘기를 안 하면 시어머니가 평생 모르실 것 같은데 말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남편도 쓰니님 편이니 좋네요.